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재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또 하루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제에 이어서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이틀 동안 연속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진행자분 얼굴도 뵙고 참 기분 좋은 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해서 오늘도 연이어서 강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 정강 우약으로 좀 밀리면서 조금 실망감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또 긴장감을 갖고 보시는 이런 FOMC가 또 기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종목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눈앞에 있는 나무 이거 안에서 이제 일일비할 필요 없다. 우리는 숲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관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 하루하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뭐 정책 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한 시장 될 수 있으니까 뭐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주초에 살짝 춥고 이제 후반 가면 이제 풀려서 완벽하게 봄이 오죠. 여러분 계좌도 이제 봄이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이번 주 주초반에 또 춥고 후반에는 따뜻해지듯이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이젠 따뜻해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장에서 너무나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기대를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 상승분을 좀 거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마감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사실 지수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지난주까지 조정을 좀 네. 받았었기 때문에 오르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반등 구간에 놓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됐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경제지표가 좋으니까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표가 좋네. 경기 침체 불사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관세 정책을 펼쳐도 미국의 경기는 아주 평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자, 그런데 어제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해드리는 거, 첫 번째 지표 고용, 두 번째 지표가 소매 판매, 세 번째부터가 주택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지표부터는 안 보셔도 된다. 1차, 2차만 보시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CPI, PPI 좋게 나온 데 반해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신호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균형을 맞추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에 너무 계속 힘만 실어주면은 글로벌 관세 우려감이 계속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 일부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또 지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큰 돈 들어가는 것만 이제 많이 안 쓰고 이제 우리가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쓰는 거는 크게 타격은 없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은 경제 지표 얘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이 최악은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랑은 이제 합의가 되었죠. 30일간 휴전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전쟁 당사자는 이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이 푸틴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휴전을 만들겠다, 30일 휴전 진행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쪽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미국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 재건도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주도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는 이제 양쪽을 노리고 있는데다가 추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노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제가 뭐 원고나 이런 부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포격을 시작했다라는 예고 없이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을 무마시키고 이제 평화를 만들고 이스라엘까지도 가자 지구까지도 이제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뭐 재건주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일까지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보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관세 디데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고 경기 침체도 불사한다고 했지만 나온 거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FOMC랑 이제 개별 바이오주 이슈 그리고 GTC 2025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C 2025 잘 보시면은 이것도 20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일 날 그리고 FOMC도 그렇고 우리 20일 날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은 조심하는 눈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오늘 지수가 이제 오전장에 좋았는데 오후장에 좀 쉬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FOMC 같은 경우는 3월 점도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6월 달이 중요합니다. 6월 달이. 4월까지 해가지고 트럼프가 1차적으로 일부를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근접 국가, 가까운 국가들을 먼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어려운 거는 6월까지 해결을 한다라는 개념을 지금 트럼프가 플랜을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월도 6월 말까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6월 FOMC 전까지로 잡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6월의 점도표상으로 볼 때 우리가 12월에 올해 한 3번 정도는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번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이제 패드워치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영문으로 된 거 해설문이랑 다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하셨던 것처럼 3월은 괜찮아요. 6월 달에 다시 한번 완화적인 기조가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오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뭐 1일비하지 말고 6월까지는 이제 천천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걱정 없고요. 바이오 쪽에 좋은 소식들 계속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들리고 있고 20일 날 되면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들 공략하시면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편안하게 또 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20일까지는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FOMC라든지 GTC 2025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벤트가 끝날 때마다 혹은 주요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함께하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섹터 오늘 좀 강했다라고 느끼셨나요? 첫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그렇죠. 조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 뭐 주도 섹터이기도 맞아요. 했고 지금 아까도 이게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오스타일 관련해서 이제 군함이나 이런 부분 이제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MRO 사업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의 뭐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뭐 건축으로 치면 재건축에 해당되는 수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군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미군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 MRO 사업 쪽으로 해서 크게 한번 개선을 해야 되는 군함들이 50척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뭐 한 10척 정도만 수주해도 아주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해도 쾌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하나오션의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그룹에서 사실 하나오션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거고 하나엔진도 이제 HSD 엔진을 인수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하고 호주의 이제 조선사까지 또 공개 매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육해공을 다 넘나드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미군 이제 군함을 이제 MRO 사업을 수주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 또한 하나그룹에서
또 이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이제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쉬었다 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휴식까지 잘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과열을 시키고 우리 사람도 달리기 요즘에 마라톤 시즌이라서 마라톤 이제 접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라톤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 한강 런닝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하죠. 한 7, 8km만 뛰더라도 열심히 뛰다 보면은 중간에 쉬고 싶은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환점이나 이런 데서 잠깐 이제 심호흡하고 달리는 게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나 내 체력을 위해서나 좋은데 만약에 안 쉬고 무리해서 나는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 단다라고 하면은 근육통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에 무리가 간다거나 해서 다음날 굉장히 이제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나오고 알아서 눕는 경우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사람처럼 주식도 올라갈 때 컨디션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승 파동 예쁘게 잘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좀 편안하게 보시고 이제 알래스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스관 쪽으로 이제 수천조를 이제 투자해라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만약에 가스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쇠빙선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테니까 쇠빙 LNG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탑이라는 거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뭐 양대 산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은 뭐 이런 구간에서도 당연히 뭐 좋은 뭐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도 준비를 잘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하나오션 이슈 가지고도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좋은 이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고요. 지금 뭐 차트 간단하게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뭐 우상향을 너무나도 예쁘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주가도 굉장히 편안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만 원 구간에서 이제 한번 이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만 원 구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 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 타고 8만 원 회복되면 다시 재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 제가 1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매수 구간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거나 다음 이제 타이밍에 이제 보시는 거 다음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으니까요.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서 뭐 편안하게 끌고 가시다가 8만 원 이탈하면 정리 그리고 회복하면 재매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슬슬 대응하는 구간에 왔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추후에 만약에 조정을 한번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지금 고점도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뭐 앞자리 단위가 바뀌는 그런 날도 올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제 하나오션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세 속으로는 조선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나오션이 호주의 오스탈 지분 공개 매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탄력을 가져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오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후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금 좀 진입할 만한 타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섹터 살펴볼까요? 네, 바이오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일단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 유럽에 네. 이 암학회, 그 종양학회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또 학회가 있는데 맞습니다. 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폐암 종양학회가 맞아요. 이제 20일 날 있는데 이 구간에 또 이제 유한양행이랑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아까 20일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네, 20일. 네, HLB 같은 경우가 이제 20일 날 또 이제 그 임상 3상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FDA에서 허가 발표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또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일약품에서도 이제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제 또 희귀의약품 뭐 지정된 이런 희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너무나도 뭐 이슈가 많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에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쉬어가는 구간이 틈새 시장으로 좀 올라올 수 있고, 과거에는 사실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그런 쪽이었습니다. 경기 방어성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약 바이오주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주라고 떠올릴 텐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신약 개발이 굉장히 저조하고 약한 이런 국가였죠. 제네릭이나 이런 쪽으로, 복제약 쪽으로 이제 약품만 출시하고 유통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정도는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경기에 상관없이 방어가 된다라고 해서 경기 방어성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거 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또 2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좋은 소식 보이면서 이제 멋지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이런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업이 최근에 좀 유행이고 ADC 기업이 유행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개별 시가에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HLB나 뭐 SK 바이오팜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주는 사실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조선주나 이런 쪽은 산업 섹터를 공부하면 되거든요. 조선, 바이오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도 있고 산업 섹터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오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이슈 하나만 가지고 이 개별 속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좋은 건 또 아닐 수 있고요. 또 이 두 종목이 좋다고 해서 유한양이 좋은 건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개별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상 2상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옥문이라고 이 바이오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임상 2상 통과한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꽤나 높아진다.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확률이 그나마 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임상 뭐 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도 좋은 소식,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알테오젠 뭐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너무나도 뭐 멋있는 것 같습니다. 40만 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사실 작년에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구간에 돌파 이후에 한번 쭉 밀렸습니다. 이때 할로자임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사실 오전 10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이제 뭐 알테오젠이 혼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키트루다랑 함께하는 거고, 아마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날 저점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래꼬리 쭉 달면서 바로 올라온 거 여러분 확인되실 거예요. 27만 원대에서 바로 이제 뭐 35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동안 휴식 구간을 취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 제가 아까 하나오션 때도 말씀드렸죠. 쉴 때 쉬어야지 또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휴식을 너무나도 예쁘게 잘 취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권인 40만 원 구간 저항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돌파까지 완벽하게 마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 그리고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 보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어제 이 종가를 이탈하는 이제 아래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탈했다가 이 부분을 멋진 매수에 의해서 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42만 5천 원 구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은 뭐 추가적으로 또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기존의 키트루다 SC 이 제형까지만 해도 뭐 매년 이제 뭐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도 로얄티만 해도 이제 1년에 거의 뭐 1조 원씩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매출액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당장 받는 금액만 해도 뭐 66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꾸준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슈가 많고 희소식이 많은 바이오주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중에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또 뉴스들
이유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내일장부터 장중에 한번 좋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의 애프터마켓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의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4시 20분 기준으로 지금 3.9%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이외에는 DB손해보험,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 손해보험 관련주 1.79%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S-오일,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성격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0.91%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케어젠 그리고 파크시스템, 시젠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젠이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지금 2.9%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원익 IPS 반도체 관련주 2.3%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0.76%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종목들의 흐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파트너님 오늘 이 종목들 내에서 한화가 정말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은 아직까지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금액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적응 기간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기능이 생겼다라는 걸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좀 적긴 한데 하나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 그룹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방산 쪽의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그 밑을 받쳐주는 하나 시스템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또 이제 조선 쪽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든든한 이제 계열사들 보유하고 있는 하나가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그룹주에 대한 얘기는 올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아마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간단히 보면서 뭐 최근 흐름을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하나가 이제 5만 원 구간 오늘도 장중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윗골이 되고 밀렸는데 5만 원 구간만 가면은 계속 밀리고 있죠. 사실 뭐 2월에도 그렇고 3월에도 그렇고 지금 3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이 5만 원만 가면 걸립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돌파해야지 추세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나그룹주가 주도주로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 이 지주사까지도 같이 한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나는 그런 뭐 작은 조정 같은 경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큰 그림만 볼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위쪽에서 사서 이제 매수가도 높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홍색 선 있죠. 지금 45,500원 위쪽으로 있는데 이 46,000원 이하에서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5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종가에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하는 데는 또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기나 중장기나 다 해당되는 아주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있는 힘 그대로 이용해서 큰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애프터마켓의 특징주로 한화 살펴드렸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애프터마켓은 8시까지 계속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데일리 TV와 함께 흐름까지도 짚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데일리온 이 파트너를 사칭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하는데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드린 홍보 수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애프터마켓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시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GTC 2025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거의 암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주입해드렸던 이런 바이오주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4월 정도 되면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보통 1월에 테마라고 해서 1월에 좋았다가 뭐 2월 정도부터 해서 3월까지 쉬고 그리고 나서 4월에 다시 한번 꿈틀꿈틀 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일 모레 2, 3일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대형 소식을, 희소식을 많이 들으실 거고 뭐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소식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것들마다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4월에 봄이 오는 바이오주, 보통 4월 되면 이제 그 AACR이나 이런 부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주들이 또 이제 훈풍을 한번 맞이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많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도 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바이오 4월에는 봄이 온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이거는 여기 1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위랑 격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키트루다 SC가 이제 할로자임과의 분쟁이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이르렀다. 뭐 6월에 최종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외신이나 이런 데 보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할로자임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좀 끌려고 했는데 뭐 키트루다 이제 머크사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이랑 이제 같이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의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에서 일단락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차 분쟁 정도는 금방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분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키트루다가 굉장히 이 머크사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굉장히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최대 2조 원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형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 플랫폼의 특허가 이제 2040년까지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시되면서부터 계속 많은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계약들이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돼서 이제 퀀텀 점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또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바닥권에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뭐 리스크라고 치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2015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1년에 이제 8조 원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파란을 몰고 왔던 기업이었죠. 근데 다수의 이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반환을 하면서 이게 임상이라는 게 계속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성과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를 반환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임상 1상 들어갈 때 얼마, 2상 들어갈 때 얼마, 3상 들어가면 얼마,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신약을 판매하면 로열티를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기에 또 더 어려워지는 이 자금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런 플랫폼 계약을 잘 한 다음에 이제 최종까지 이렇게 가서 2조 원까지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굉장히 효과도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과를 계속 보면서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소식
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40만 원 구간 이렇게 저항받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저항을 받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돌파 시도를 한 번 했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 이슈가 터진 구간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다들 체크하시고 휴식 구간을 가졌어요. 올해 초까지.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알테오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가 함께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잘 이겨내고 40만 원 다시 올라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이슈입니다라고 해서 올라와서 40만 원 쪽으로 다시 한번 붙어가면서 박스권을 작게 그립니다. 기존에 있던 박스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중바닥선 움직임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만 원을 예쁘게 어제 돌파하고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까지 좋았다. 특히 이 아래 꼬리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중에는 밀렸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밀릴 종목은 아니다. 좋은 이슈가 있는데 왜 밀리냐라고 하면서 밑에서 저점 매수하는 강력한 수급이 흘러나왔다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 ADC 기업 중심으로 보시면 좋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알테오젠을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려고 가져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이 HLB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또 HLB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또 HLB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이 기업이 저는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업에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HLB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게 뭐 당연하지 않는가. 이제 제가 이 직업적인 정신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FDA에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도 지구 종말을 못 맞췄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나 지금 현재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년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유럽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 간암치료제 병용요법 이전에 2019년쯤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만 원 넘어갔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언제 20만 원 넘어갔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베스트 오브 에스모라고 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키투르다와 옵디보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뭐 3대 이제 베스트 의약품이다라고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암 치료제 단독요법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신약 허가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간암치료제 병용법이 딱 발표되자마자 HLB가 자신감을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지표, 2차 지표부터 시작해서 뭐 DCR, ORR 다 잘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의 좌절을 겪었던 이 리보세라닙이 병용요법을 딱 가져왔더니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20개월을 돌파를 못했어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이제 19개월 때인데 드디어 22.1개월이라는 놀라운 1차 지표 성과를 올리면서 마의 20개월을 돌파를 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유럽에서 작년 에스모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에스모에서 리보세라닙 1차 치료제로 등재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직 신약 허가 안 받았잖아요. 허가로 승인을 받지 않은 종목이 1차 치료제로 등재된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자, 20일 날 발표되는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서제약과 함께한다라는 게 유일한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헝루이 제약이라고 뭐 많이 얘기하고 항서제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중국 내 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HLB에서 리보세라닙 임상 진행하는 부분을 항서제약에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잘 나온 것들만 모아가지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진양권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뭐 척후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뭐 벌써 한 5년 됐는데 200여 가지 정도의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된 게 이제 간암치료제라서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 뒤에 이제
2차, 3차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된다보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제 그 보완하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뭐 보완할 점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완하세요는 약간 미루는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다행인 거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약품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방 이겨내고 20일 날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모습 보일 거예요. 저희 연구원이 붙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붙여놨는데 HLB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가격적으로는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혹시나 미뤄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한 10% 정도의 비중을 줄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 관련된 쪽으로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죠. 어려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드리고 이 가져오는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공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 다운받는 저희 교육 장소 그리고 대응 전략 볼 수 있는 교육 장소 오셔야겠죠. 입장 방법 확인하고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른 자료들 우리 교육방 입장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바이오 관련된 자료 남겨드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간단하죠.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바이오 관련된 자료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종목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 바로 뜸들이지 않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다가 저항을 맞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14만 원 넘어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0일 날 비소세포 폐암 이제 렉나자 이제 임상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유럽 폐암학회죠. 거기서 이제 폐암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알테오젠도 발표를 합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만 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16만 원, 2차 목표치는 20만 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5천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12만 원 회복될 때 다시면 보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부터 FDA에서 이제 2개의 이제 신약을 승인 받으면서 이제 너무나도 긍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수면장애 치료제 그리고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종목이 눌려 있을 때마다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SK바이오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빠르게 FDA에서 신약을 계속 허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장애 치료제가 원래 사실은 이제 수면장애가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건데 이제 뭐 그쪽에서 초반에는 이제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수면장애 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이제 탑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올라가면은 12만 5천 원, 2차는 15만 원, 종가 9만 5천 원 이탈하면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요. 의료의 관련주 루닛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죠. 저 4만 원 이하 구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한 차례 상승하고 바닥권에 있고 지금 6만 원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1차는 8만 원, 2차는 10만 원 보시면 되고요. 종가 5만 5천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한다 보시면 되고요.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뇌수술 로봇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글로벌 이제 로봇 관련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고 1차 목표치 2만 원, 다음은 2만 5천 원,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 종가 15,000원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돈줄 나는 종목으로 또 여러 종목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루닉, 고영 알려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나도 한번 내일장부터 시세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바이오 특집 마냥 바이오 관련된 자료들 다 정리해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부터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봄 찾아오시길 꼭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